자, 이게 극대역성에 보려면 먼저 뭐부터 봐야 되지? 함수의 증가감소부터 봐야 되죠? 함수의 증가감소. 우리가 함수가 살고 있었어요. 함수가 살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원래 증가의 표현은 이거죠. x1이 x2다 작거든. x2가 x1보다 클 때 함수값도 똑같이 커져요. 이러면 우리가 이걸 증가라고 하죠. 우리 그 구간의 임의의 실수 두 x1,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클 때 y값, 함수값도 더 커진다. 이러면 우리가 증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증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구간에서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x1이 x2가 x1보다 클 때 함수값 fx1은 fx2보다 작아졌어요. 이러면은 x값은 큰데 y값은 작아졌죠. 그죠?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그 구간 내에서 아무거나 잡아도 이걸 만족한다. 그럼 그 구간 내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증가감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증가감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더함수를 배웠잖아요. 더함수를 배웠으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x라고 얘기했죠. 그죠? 맞죠? 우리가 증가 구간에서는 f'x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은 우리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요? f'x가 전부 다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f'x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전부 다 감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감소를 원래 개념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이 요건데 요걸 우리가 증가감소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가감소를 표현은 이런 새로운 표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가감소를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f'에서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가 x는 a에서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랬으면 증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약간 증가함수랑은 조금은 약간 개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랑 증가함수랑은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f'x가 항상 0보다 커. 항상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러면 당근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함수겠죠. 증가함수 개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함수 개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증가함수일 텐데 증가함수라고 하면은 f'에서 0보다 크냐?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f'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같아도 돼요. 같아도 증가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x세제곱 같은 애들이죠. x세제곱은 여기 0에서 도함수 미분계수 얼마예요? 도함수가 3x제곱이니까 0에서 0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얘는 f'x가 0보다 양수였다가 0보다 크다가 0이었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양수가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건 f'x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요. 크거 나왔죠? 0도 있죠. 그죠? 맞죠? 근데 이거 증가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라고 그러면 다 0보다 크냐라고 보시면은 요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건 맞겠죠. 근데 이것도 거꾸로 가는 거는 얘도 아닐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뭐예요? 상수함수 같은 거. 상수함수 같은 거는 요거 만족하죠. 상수함수는 도함수가 0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요거 만족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를 만족하지만 걔는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따지면은 결국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F'X가 0 이상인 마을에 증가함수 애들이 살고 있는 거야. 증가함수라는 애들이 살고 있는데 증가함수라는 애들 중에는 F'X가 0보다 큰 녀석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관계가 이렇다라는 건 좀 이해를 좀 명확하게 해두시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는 특별히 뭐 구간을 억지로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요거 둘은 같다라고 보고 하시면 돼요. 증가함수는 F'X 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항함수 3차, 4차, 5차 이럴 때 그래 안 그래? 맞아요? F'X 0 이상이면 그냥 증가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되는 게 아까 상수함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은 그냥 같다라고 놓고 보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아니면은 요거랑 요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좀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저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보시면 5-1번을 한번 볼게요. 5-1번. 자, 5-1번 보시면 fx가 자, 이거 실수 전 구간이에요. 실수 전 구간에서 감소할 때. 그러니까 얘는 전 구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작거나 같아 된다 했죠 아까. 그죠? 작거나 같아도 돼요. 마이너스 3x 제곱 2ax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면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딴 식이던가 접하는 것까지 허용되죠. 맞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럼 최고 차항 개수가 음수가 나와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맞아요? 작다? 같다.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을 하시면 얼마냐? A제곱 마이너스 36. A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6에서부터 6까지 라고 여기 A는 이 A 아니다. 최고 차항 개수다 이거 A. 여기 마삼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자, 여기 이렇게 되면은 저 구간에서 항상 뭐 전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구간에선 감소하고 어떤 구간에선 증가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죠? (0에서 1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증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를 우리가 보시면은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a라는 녀석이 2차죠. 감소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1까지 감소. 저건 축이 뭐 저기 1인데 나 몰라 그냥 0부터 1까지 감소 이렇게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증가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는 0부터 1까지는 감소니까 음의 값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에서 4 사이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런데 0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우리가 여기 1 축 봐야겠다. 계산 귀찮으니까 축이랑 마이갓 여기 1이란 말이야, 여기 0이란 말이야. 어차피 얘 뭐만 보면 돼요? 요거만 보면 되죠. 0에서. 그치? 맞죠? 그게 왜 0이에요? 아니 0에서 1 사이의 감소라고. 그리고 0에서 1 사이는 음수 값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1일 때가 더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F0이 0 이하라는 것만 보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 4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3만 보면 돼요. F3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프라임 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라임. 지금 도함수 그래프예요. 도함수. 그래서 얘 얼마?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3는 얼마? 9 플러스 A가 0 이상이다.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머릿속으로 그냥 막 마이너스 9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렇게 되면 되겠죠.
저거는 이제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하고도 흡사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 관계에 대한 개념이고 넘어가세요. 증가 관계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극대 극소라는 개념이 나오죠. 극대 극소는 우리가 극대라고 하는 거와 극소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볼게요. 그거 먼저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기울기가 얘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저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여기를 극대라고 표현하죠. 그죠? 맞아요? 저 점을 극대라고 그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극소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x가 a일 때 라고 합시다. 이거 x가 b라고 하고요. 여기는 다시 극대겠죠? x가 c라고 하고 여기 x를 d라고 합시다.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해요? x는 a에서 극대이고 또는 극대점이고 극대 값 뭐를 갖는다? fa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무슨 값이라고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함수값 얘기하는 거예요. y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은 뭐야? fa가 극대값인 거죠. 얘는 극대가 지금 보신 그래프 내에서는 두 개가 보이죠? 여기도 극대죠. 그래서 fc도 극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a일 때 극대이다 또는 극대점을 갖는다. 그 다음에 뭐야? 극대값은 fa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극소값은요. 극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b에서 갖고요. fb가 극소값이겠죠. 그 다음에 x가 d일 때도 극소를 갖죠. fd가 극소값이 되겠죠. 저걸 우리가 극대 극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교재 내에서는 교과서 내에서는 극대 극소는 전부 다 어떤 개념이요? 기울기의 개념으로 좀 다루기는 해요. 기울기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거죠. 이 기울기의 변화로 우리가 판단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시면요. 원래 극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근방에서 내가 짱이면 극대예요. 근방에서 내가 짱. 원래는 그러니까 기울기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요점이겠지. 내 근방에서 내가 짱 이게 극대예요. 그치? 근방에서 내가 짱. 얘는 근방에서 내가 제일 크죠? 하면은 극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둘 게 보통 일반적으로 극대값이면 항상 최대 최소 이렇게 논하는데 그거랑 최대 최소랑은 연관은 있지만 극대값이라고 최대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지금 얘가 극대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여기 극소보다도 어떻게 돼요?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무조건 더 크다라는 생각하면 돼. 극대는 내 근방에서 짱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서는 내가 싸움 제일 잘한다고 동네에서 100년 싸움 잘해봐 UFC 제일 꼴찌한 놈하고 붙으면은 신나게 발리는 거죠. 그죠? 맞아요? 게임이 안 돼 그런 건. 그러니까 극대라는 게 뭐야? 근방에서 내가 짱. 오케이? 근방에서 제일 큰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극대라고 해도 얘를 우리가 극소, 요걸 우리가 극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저게 극대 극소의 개념인데 일단 먼저 극대 극소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사실을 보시면 몇 가지?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x가 알파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죠? 참인 명제죠? x가 알파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자, 극대 보세요. 극대는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함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뭐야? 사이값 정리로 보시면은 그 중간에 무조건 0이 있겠죠. 도함수가. 그래 안 그래? 0이 무조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녀석이 뭐야? 극대인 상태란 말이야. 극대인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대에서는 기울기가 뭐예요? f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극소에서는요? 극소에서도 f 프라임 알파가 항상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맞죠? 중요한 건 우리가 저기 수학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보통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명제는 일반적으로 다 필요충분 조건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다 그렇거든.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수학에서는. 그죠? 그거를 항상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역은 성립하지 않죠. 여기 뭐예요?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은
화살표가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건 불하죠. 오케이? 왜 그래요? 우리 아까 봤던 그래프 뭐 네, 어떤 그래프 삼삼. 있었죠? 아까 이런 그래프 봤었잖아. 이런 거. 이거는 분명히 얘 그래프 기울기가 0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플러스에서 0 되고 다시 플러스 했죠. 그죠?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나중에 배우자면 변곡점이죠. 그죠? 저런 점은 뭐예요? 이거 극값을 가집니까? 아니죠. 오케이? 분명히 얘는 기울기가 미분 개수가 0이 됐는데 극값은 아닙니다. 오케이? 저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극값까지면은 거기서 미분 개수 0이다는 참인데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다? 거짓입니다. 얘 때문에. 물론 우리는 증간표를 이제 구할 때 극값이 그 어디서 극대니 어디서 극소니 이런 걸 찾을 때는 확인을 해보죠. 일단 후보니까 의심은 가니까 그죠? 의심은 가는데 기울기 0이니까 극값일 수도 있겠네 생각하는 거야. 극값이다가 아니라 그죠? 그럼 증간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우리가 극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실인데 지금 여기서는 더 큰 대전제가 있죠?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사실을 논하고 있는 거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있을 때죠. 저 말이 빠져버리고 그냥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는 불화가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단 말이 없으면 저게 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극값을 가지는 거는 미분 가능한 유무랑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 y는 절대값 x 그래프예요. 여기 최종점이라 했죠. 처음점에서 미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극소 맞습니다. 저 극소 맞죠?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이거 극소예요. 극소지만 이거 미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소와 극대는 미분의 유무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 점에서 미분 되냐 안 되냐는 관계가 없고 이 녀석은 극소가 맞죠. 근방에서 내가 제일 작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기도 했죠. 근데 이거 극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극값을 가진다라고 해서 얘는 아예 미분계수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기는 f' 이 그래프에서 f' 0은 0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명제에서 가끔 이런 거 니네 통수 칠 때 있거든. 문제 낼 때 학교 시험에서 문제 낼 때 극값이 어쩌고 했는데 이거 참거지인데 이런 말 싹 뺀단 말이야. 일부러 싹 빼고 이거 딱 써놓으면은 당연하지 라고 풀다가 틀리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극대극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저 두 녀석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극대하고 극소를 이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극대극소를 찾아볼 텐데 자, 여기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의 간단한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의 간단한 모양을 그립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어차피 3차, 4차 그래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래프 그릴 때 교과서적인 방법 가장 FM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정석으로 풀면 뭐예요? 증간표를 그리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오케이? 귀찮더라도 증간표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고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에서는 아직도 수행평가 여기에서 뭐 수행평가 한다 그러면 이거 증간표 다 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할 줄은 알아야겠죠.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도 옛날에 증간표 그리는 거 귀찮아가지고 안 그려고 했단 말이야. 그냥 막 해도 돼요. 막 해도 되는데 막 해도 다 맞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증간표 안 그려도 다 맞추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릴 줄은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릴 줄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귀찮은 작업이 증간표를 그려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저거 3차입니다. 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오늘 이거 증간표 그리는 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모두 증간표를 해야 돼요? 웬만하면
극값 조사하고 기억 그래라. 아니야 뭐 그래프만 안 그래도 증가표 안 그래도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극값 조사라는 말은 그거예요. 극대값이 얼마다, 극소값이 얼마다 그거는 쓰셔야 돼요. 값을 구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미분부터 하십니다. 자, 미분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요걸 가지고 f'(x가 어디서 0되는가를 찾는 거죠.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러면 x가 -2에서 0되고 1에서 0되죠. 뭐가? f'x가 0되죠. 저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f'가 -2가 0이고 1에서 0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양수니 음수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맞죠? 오케이?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원래 저 증가표만으로 보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요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돼요. 부호가 다 똑같을 테니까. 왜냐면 요게 0 되는 데가 -2하고 1 두 군데밖에 없죠. 다른 데서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식으로 보시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두 녀석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은 플러스인지가 그러니까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하다 했어요.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가 되죠.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대입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뭐예요 여기? 극소값. 여기서 극소라는 걸 알 수 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죠? 여기서 극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fx 그래프를 구하셔야 돼요. 왜 문제에서 극값 구하랬거든. 그래서 f-2 구하시면 됩니다. 아유 맨날 실수할 때 여기다 집어넣죠. 0 나올 텐데 여기다 놔야 돼요. 극대값 극소값은 fx라 했습니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10이 나온대요. 자, 극대는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면 7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감소였다가 증가였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래프가 되니 이 녀석 그래프는 요딴 식으로 생겼겠네 라고 보시고 여기가 어디? -2, -10 그다음 여기가 어디? 1,17이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쪽 단어에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증가표를 그려서 fx 그래프를 잘 파악하고 극대값 얼마고 극소값 얼마인지 찾는 거. 이게 이쪽 단어에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 잘못 그리면은 이 뒤에 나오는 뭐 적분이고 미분이고 싹 다 황이거든.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오늘 계속 나만 계산할 거니까 보세요. 여기 3번, 2번 그래프는 니네 그릴 거니까 넘어가세요. 이건 패스. 자, 5-3번 볼게요. 5-3번. 5-3번. 자, 거기 1번은 4차 그래프, 그 다음에 2번은 5차 그래프. 어떤 거 해볼까? 당연히 5차여야 되죠, 그죠? 5차 보세요, 5차. 내가 뭘 물어보기, 뭐 뻔하잖아. 니네 다 5차 해달라고 하겠지. 자, 그럼 3x 5제곱, 5x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자, 5차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f'x가 어떻게 돼요? 15x 4제곱, 15x 제곱 이딴 식이 되겠죠. 15x 제곱으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f'0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 거죠. 뿔마일 0 맞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증간표를 그려볼게요. 마일 0, 1 어차피 집에 가면 이제 안 그릴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어떻게 그리는지. 자 f'x가 각각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0, 0, 0이었죠.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 오케이? 야 이거 제곱이죠 제곱. 이쪽은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다만 넣으시면 돼요. 아무 숫자나 넣으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나오고요. 이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겠죠. 마일보다 작아도 양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잘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증가였다가 감소였다가 또 감소죠. 순간적으로 기울기 0됐다 또 감소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죠.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녀석이 어디서 생겨요? 여기하고 여기밖에 안 생기죠. 얘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f'x가 0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극대 극소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극대겠고요.
여기가 극소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값을 구하면 여기다가는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1 저기 마일 집어넣으면 3이냐? 이렇게 되냐? 자, 그래서 극대값 얼마? 3. 극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렇게 보시고 좀 더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극대값 학교에서 서술할 때 이렇게 하니 극대값 F-1은 3이에요. 이렇게 쓰세요. 맞죠? 서술을 할 때 이렇게 쓰세요. 귀찮더라도. 선생들은 매 눈을 켜고 여러분들 감점할 공부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걸 보고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가였다가 감소였다가 살짝 튕겨주고 감소였다가 다시 증가가 되는 거죠. 살짝 튕겨주는 게 어디예요? 여기. 순간적으로 0이 되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점이 어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여기 살짝 튕겨주는 거.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감소되는 여기 0,1이죠. 여기 극소 얼마?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5차 그래프요. 잘 안 나와요? 네,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저기 4차, 3차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이고 5차 재수 없으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가표 그리면 여러분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귀찮더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저렇게 그릴 수 있고. 그래프 그리는 것만이 여기 하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를 구하는 것도 이게 여기 문제 풀 때 하는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유제 5-5번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유제 5-5번까지 과제를